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무려 30년. 네, 그 길고 치열했던 직장 생활의 뒤로 하고 이제 퇴직을 딱 1년 정도 앞두신 분들을 위한 아주 따뜻하고 특별한 안내서입니다. 거대한 회사라는 울타리와 이별하는 과정이 참 뼈아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값진 시간이잖아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의 인생 2막을 어떻게 하면 진정한 즐거움으로 꽉 채울 수 있을지 마치 한 편의 에세이를 읽는 것처럼 편안하게 하지만 핵심은 콕 집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 1초도 낭비하지 마라. 와, 이거 정말 뼛속 깊이 박혀있는 문구 아닌가요? 우리는 그동안 시간이 가장 희소한 자원이라는 이른바 분초세회에서 극도의 효율성을 강요받으며 살아왔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회사에 내 모든 걸 바친 우리 회사 올인형 직장인들에게 시간은 늘 쫓기고 쫓기는 대상이었죠. 저도 이 원본 자료를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버텨오셨을지 깊이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정말이지 이 효율성이라는 무시무시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으신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럼 그 치열했던 지난 30년이 우리에게 어떤 뼈아픈 기운들을 남겼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때로는 따뜻한 인간적인 배려보다 차갑고 딱딱한 매뉴얼이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갑옷이 될 때가 있지 않던가요? 또 아주 사소한 공고문 오타 하나가 나중에 거대한 소송 위협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돌아오기도 하고요. 특히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관계와 기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왜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확 던져버린 사표가 세상에 바로 다음날 덜컥 수리되어 버리는 아찔한 상황? 이 감정의 선을 절대 넘지 말아야 한다는 뼈저린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정말 사무실이라는 공간은 매일 매순간이 살얼음판 같은 시험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장 생활의 애환은요, 생각보다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원본 자료의 내용을 보면요, 관리자들이 강제 전출 인원을 뽑을 때 어떻게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지 그 이면을 보여주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회식 자리나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우리가 그냥 피곤해서 툭 내뱉은 저는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 힘드네요 같은 말들 있잖아요. 놀랍게도 관리자들은 이 무의식적인 투정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마치 서로 합의된 결정인 것처럼 싹 포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괜한 설명이나 핑계가 오히려 나를 타겟으로 만드는 이 씁쓸한 현실. 와, 진짜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릎을 탁 치실 만큼 리얼한 묘사죠? 이렇게 치열한 생존 게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수상개화라는 사자성어 같은 씁쓸한 현실과 마주하곤 했습니다. 나무가 이미 죽어 있는데도 그 위에 예쁜 꽃을 달아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포장해야 하는 상황 말이에요. 조직의 치열한 실적 경쟁 속에서는 내 진짜 능력보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당장 생존의 무기가 될 때가 많았죠. 정치인이나 VIP랑 찍은 사진을 굳이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거나 무리해서라도 최신형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나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임원과의 동문인맥을 자랑하면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고 또 포장해야 했던 그 피로감, 진짜 말도 못하게 크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버텨낸 하루 8시간은 대체 어땠을까요? 생각해보면 매일매일이 마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 딱 1시간 전 혹은 큰 시험 1시간 전 같은 극도의 긴장 상태의 연속이었어요. 프로젝트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원인 찾느라 바쁘고 서로 책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잖아요. 이런 엄청난 긴장감과 과로는 우리 몸과 마음을 서서히 아주 확실하게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묵직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퇴직이라는 익숙함과의 이별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지독한 번아웃으로부터 구출해내는 아주 필수적이고 다행스러운 생존 단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산더미 같았던 업무, 숨막히던 초경쟁의 시간은 끝이 나고 하루아침에 내게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여유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세계로 툭 던져지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 뜨면 무조건 가야 할 곳이 있었던 삶에서 온전히 나만의 텅 빈 시간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퇴직을 딱 1년 앞둔 지금, 이 극단적인 삶의 변화를 미리 인지하고 마음의 준비를 탄탄히 다지는 것, 이거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회사가 곧 나 자신이었고 내 명함이 내 정체성이었던 우리 회사 올인형 직장인들에게 이 엄청난 자유시간은 과연 어떻게 다가올까요? 보통 노후 준비라고 하면 흔히들 통장 잔고나 육체적인 건강만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 이 엄청난 여유 시간은요,
그저 공원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영상만 멍하니 넘겨보는 고통스러운 무료함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 자료에서는 이걸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돈이 부족한 재무적 파산만큼이나 무서운 게 바로 이런 정신적 파산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쯤에서 잠시 숨을 깊게 한번 들이마셔 볼까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즈넉한 산책로나 평온한 사찰의 풍경처럼 이제 퇴직 후의 삶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내 능력을 증명하고 평가받아야 했던 과거의 연장선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진짜 성공적이고 즐거운 은퇴 생활은 연금 숫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의 평화, 즉 정신적 건강이라는 여유를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쏟아지는 시간을 주체 못해서 무료함을 달래려고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의 일상 그 자체를 천천히 음미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바로 이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죠. 자료에서 강조하는 성공적인 노후 준비의 4대 영역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준비. 이건 사실 주변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세 계좌 잘 챙기고 근육량 늘려서 건강 관리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가장 주목하셔야 할 건 바로 정신적 준비입니다. 이 자료의 핵심 분석은요, 이 정신적 준비가 나머지 3가지 영역을 탄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라는 거예요. 아, 나는 새로운 환경에서도 뭐든 잘 해낼 수 있어 하는 내면의 긍정적인 힘, 즉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게 앞으로 남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진짜 마스터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퇴직을 딱 1년 남겨둔 지금 당장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아주 명쾌하고 현실적인 3단계 가이드가 있습니다. 첫째,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여행도 좋고 내 이야기를 담담히 적어보는 수필 쓰기도 좋고 마음 맞는 친구와의 수다도 좋습니다. 둘째, 자산을 지킬 때는 무조건 단순하게 가셔야 합니다. 자료에서도 딱 꼬집어 말하잖아요. 덜컥 퇴직금 털어서 편의점 차려봐야 알바생 월급의 1.5배 버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요. 고위험 창업이나 무리한 주식 단타보다는 배당금이나 연금처럼 꼬박꼬박 나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집중하시고요. 마지막 셋째는 매일매일 동네 한 바퀴라도 더 걷고 움직이면서 내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찾아내는 겁니다. 스스로 정신적 활력을 계속 불어 넣어주는 거죠. 이제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따뜻한 안내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0년 동안 분초를 다투며 살아온 치열한 터널을 지나서 곧 여러분의 삶에 폭포수처럼 쏟아질 그 거대하고 낯선 자유시간, 그것은 두려운 무료함일까요? 아니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즐거움이 될까요? 정답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남은 1년 동안 든든한 연금 챙기기나 건강관리도 좋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단단하고 풍요롭게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던 여러분의 진정으로 즐겁고 멋진 인생 2막을 저도 곁에서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